안녕하세요, 성대리입니다. 자, 성터뷰 컨텐츠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가 좀 누가 이야기해줘서 컨텐츠를 다시 찍는데요. 간만에 성대리가 만난 사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.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소수 정예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요 카메라 보고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성터뷰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. 이제 퇴사를 한 2주 앞두고 있는 임동민 대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임대리님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이거 성터뷰 반말 컨셉인데 반말해도 괜찮아요? 아주 좋아요. 좋죠. 그러면 짧게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이제 주제가 30대 중반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도전을 위해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이제 일반 사기업이 아닌 약간 공공기관 뉘앙스를 이제 가진 회사잖아. 안정적이고 나름 정년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 버리고 새롭게 이제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처음에 이거 여기 회사 왜 들어왔지? 19년도 4월 입사인데 사실 그 전에 뭐 인턴 생활도 하고 뭐 다른 꾸준한 일을 계속 해왔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들도 같은 생각을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은 부분이 경제 활동을 갑자기 중단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 손을 벌리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담으로 많이 되니까 이제 뭐 어디 인턴이든 어디 계약직이든 계속 하다 보니 어쨌든 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열망이 컸고 또 원래 뭐 코이카 봉사 단원이라든지 코이카 인턴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코이카 자회사라는 코옥스가 상당히 메리트가 컸고 더군다나 정규직이라는 안정된 직장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를 이쪽 서울로 고향도 아닌 서울로 이끈 가장 큰 동기가 되지 않았나 또 생각이 되는데.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임대리님이 왜 유명했냐면 그 모교에 장학금을 100만 원을 캐척을 한 걸로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와가지고 사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실 이 기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. 사실 뭐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뭐 회사에 알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와서 보니까 갑자기 그런 기사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딱 좋아해 주시고 되게 막 박수도 쳐주시고 해가지고 되게 좀 뭐 스스로도 되게 보람이 있었는데 이제 뭐 나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나도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학교 생활 하면서 그런 도움을 받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한번 뭐 좋은 자리 가거나 아니면 좀 여유가 생길 때 한번 내 후배들 뭐 다 얼굴을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지만 한번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코옥스에 오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너무나도 큰 그때 당시에 큰 기쁨이었고 행복이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했던 생각이 그렇게 또 좋은 장학금 기부라는 진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나. 진짜 멋있어 진짜. 자, 그러면 이제 거두절미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새롭게 지금 이제 베트남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뭐 배경이나 좀 이런 거 좀 이야기 듣고 싶은데 뭐왜 베트남인지 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는지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좋겠어. 사실 뭐 지금 딱 베트남이라고 정해진 건 아닌데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생활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베트남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내 첫 그 해외 첫 발걸음이 베트남 봉사단원 생활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트남이 편하고 뭐 언어적으로 봤을 때도 뭐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코옥스를 그만두는 입장에서 내가 해외 생활을 했을 때 어디가 제일 유리할까 그래 보니까 베트남이 제일 좋았을 것 같고 또 찾다 보니까 되게 우리 한국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. 이게 보니까 뭐 해외 청년들이 나가서 이제 일할 곳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니까 뭐 경제적인 부분의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뭐 항공료라든지 다양한 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K무브라는 지금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고 K무브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 베트남에 지금 계속 좀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그 대우 재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지금 합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.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뒤통수 맞을 일은 없지. 제일 크지 그게. 통수 맞으면 안 되니까. 그러면 제일 중요하지. 그치. 그러면 이게 코스가 어떻게 돼? 지금 내가 지원한 거는 국내 2달 과정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8달 과정 총 10개월 과정인데 어쨌든 그 10개월 과정이 끝나면 그럼 어떻게 되냐. 여기에서 이제 그 대우 재단이라는 이 재단 안에서 수료된 이제 많은 분들이 현지에 취업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해주고 뭐 취업 알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
어쨌든 그렇게 현지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로 그렇지. 알면 되고. 그럼 월급은? 월급은 내가 뭐 나도 이렇게 좀 정보를 서치해 보니까 뭐 다양하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급여랑 이제 해외 급여를 많이 비교를 하니까 근데 사실 뭐 베트남이라고 해서 이제 나는 이제 분야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가서 어떻게 보면 경력을 첫 단계부터 쌓아가는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력직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급여보다는 같거나 아니면 조금 더 뭐 많을 수 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한 뭐 3,000에서 3,500 정도를 감안하고 가지 않나 보통 보면. 그래도 괜찮네. 그렇지. 아니, 근데 어쨌든 이게 모든 걸 다 안정적인 걸 다 제끼고 새롭게 도전하는 건 집에다 부모님한테 이야기는 했고. 뭐 어렴풋이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은 있는데 아직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소개를 하지 못했어. 왜냐하면 나도 어떻게 보면 이 가족 안에서의 구성원이 있다 보니까 나도 내가 이제 두 형제 중에 장남인데 내 동생도 있고 그리고 뭐 부모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내 인생을 이 가족 안에 울타리 안에서 보면은 나도 되게 큰 결정을 요번에 하니까 뭐 사실 가볍게 결정한 건 아니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고 나도 뭔가 내 인생의 뜻을 좀 잘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게 아직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아직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. 쉽지 않은 결정인데 아주 뭐 너무 멋있어, 솔직히 말해서. 근데 여자친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뭐 결혼이나 이런 것도 어쨌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치. 이게 또 한 번 갔다 오면 몇 년이 또 날아가는데 그렇지. 지금 우리가 30대 중반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물어봐도 되나요? 이 성대리가 이게 딱 그 결혼 유튜버 가명이 또 있는 만큼 이게 또 질문이 날카로운데 사실 뭐 이런 결정을 딱 하고 나서 다른 분들이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주더라고. 뭐 결혼 어떻게 할 거냐, 여자친구가 뭐 반대는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줬고 사실 나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됐는데 여자친구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게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. 나도 뭐 결혼의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런 걸 따지지도 않을 텐데 사실 뭐 지금 내가 내 뜻을 펼치기 위한 결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가적으로 결혼이라는 부분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결정을 크게 하게 되었고 뭐 여자친구도 많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하고. 진짜 잘 만났네, 여자친구. 약간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진짜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거잖아. 그렇지. 어떻게 할 거야? 그 부분이 사실 이 코엑스를 그만둬야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닌가.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장치를 두고 이제 나갔을 때 실패하면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큰 건데 사실 그걸 포기하고 가는 부분이 제일 좀 이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이제 지금 질문을 딱 돌이켜 보니까 내 답은 결국에는 성공할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최대한 버텨보고 인내하고 거기서 뭔가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때까지는 꾸준히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제 결정을 결국 한 것 같아. 몇 년까지 있을 거야, 만약에? 우선은 지금 한 3, 4년 우선 보고 있고 3, 4년 보고 있고 우선 뭐 3, 4년이라는 게 뭐 계약직으로 3, 4년 뭐 어떤 그런 정답이 있는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3, 4년 보고 있다는 그냥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 해외 생활 해보면 시간도 금방 가거든요. 언제 1년, 2년 막 가는지 모르니까 3, 4년이라고 하지만 결국 내가 이제 원하는 바를 이루는 그때가 이제 뭐 내가 한국을 돌아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더 정착을 할지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아요. 기존에 뭐 거기 베트남 인맥이라 해야 되나? 뭐 네트워킹이 있었나? 아무래도 이제 단원 때 생활하면서 맺었던 네트워크가 아직 좀 살아있는 부분이 있고 또 현지인 네트워크가 또 그런 부분이 사실 나한테는 또 장점이지 그게. 현지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뭐 내가 하다못해 무슨 사소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장치가 되니까. 저 멋있다, 진짜. 저는 이런 거 못 하거든요, 사실은. 혹시 MBTI 어떻게 돼? MBTI? ENFJ. ENFJ. J네. ENFJ. 혹시 ENFJ. J니까 가능한 거고. 저처럼 P는 이런 거 절대 못 하죠. 우리 임대리 열심히 응원하고 그럴 건데 30대 중반이나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혹시 뭐 한마디 뭐 이런 것들 혹시 해줄 수 있다면?
뭐 나도 지금 이제 도전하는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조언을 하는 입장은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뭐 내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지금 5년이라는 회사 생활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막연하게 드는 생각은 내가 1년만 좀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? 2년만 일찍 했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. 어쩔 수 없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막 그런 가정이나 예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. 그래서 나도 물론 지금 뭐 쉽지 않은 결정을 했지만 여기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고민이 많고 이 직장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항상 자기한테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사람들에게 조언도 얻을 수 있지만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.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. 그리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전하겠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번에 가장 크게 된 경우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해 주시고 성투부 보면은 뭐 워낙에 뭐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좋은 얘기 해줘서 너무 오늘 고맙고. 언제 출국이지 그러면? 9월 첫째 주가 될 것 같고 이제 국내 과정 2개월 끝나고 가는 게 이제 9월 첫째 주 가서 이제 8개월 이제 연수를 현지에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멋있다 진짜. 자, 혹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. 혹시라도 베트남에서 우리 또 임대리님을 만나게 된다면 아는 척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서로 같이 알면 뭐 좋으니까 해외 나가면 또 그런 한국 사람들이 그치. 그립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소통하고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 통하니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출연해 너무 고맙고 베트남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성대리도 응원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짧지만 알찬 내용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럼 여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필승! 필승!